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연 그럼 산, 바다 생각날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명상을 하시면서 공부하신 지수화풍이라는 4요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연 그러면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인공적이지 않은 상태, 인위적이지 않은 그걸 자연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한 상태 또는 그 글자에서 오는 의미 그대로 놓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스스로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존재라는 연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상태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연이라는 그 용어의 유래를 되새겨 놓고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보면 자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하면 산으로 바다로 들러라는 그 상태라기보다 어떤 존재, 우주 뭐 이런 것 그죠? 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을 뺀 원래 그 모습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이 한자어의 용어를 보면 한자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자연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지임자연이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존재, 우주, 그 명사적인 의미에서 자연은 천지임자연이라는 표현에서는 그 천지, 하늘과 땅, 그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생각하는 자연은 하늘과 땅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자연은 그 자연이 아니었고, 천지, 그게 지금 생각하는 그 자연이고, 그 다음 맡긴다, 자연에서 그 자연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로. 그래서 천지는 스스로 그러하도록 맡겨둔 그 상태다라는. 그렇게 보면 인공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개념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그 영어 용어를 보면 natural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natural. 이 natural이라는 용어가 영어 불어에서도 같은 스펠링으로 쓰고 있고 독일어나 이태리어에서도 나투라 비슷한 용어들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내처럴이라는 라틴어 이전에 라틴보다 조금 역사가 앞서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을 구성을 했던 게 이제 그리스 쪽이었죠. 예, 이 네이처라는 나투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그리스의 피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피시스라는 단어 또한 보면 이렇대요. 어떤 본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존재, 우주라는 개념보다는 상태, 저절로 그러한 상태. 그래서 중국 쪽에서였던 그리스 로마 쪽에였던 그 자연이라는 의미는 어떤 본성이라는 걸 의미했던 거다. 그 본성이 그러잖아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본성은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리스에서 그 피시스라는 그 단어에 숨어 있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바가 이런 거. 그냥 생로병사
그냥 저절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쇠퇴해가고 그러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 흐름, 그게 본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뭐 존재라는 측면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여지는 산과 바다와 들과 뭐 여러 가지들 그대로 원래 뜻의 그 상태라는 측면,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그게 자연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래요. 자연 명상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마치 역전압같이 중복되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명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가식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그 훈련을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가라앉히고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내 생각이나 견해가 곁들여 있지 않은 있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한 노력 과정, 수행 과정이 명상이었고 그 명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이 지혜의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말이 아니고 나의 의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가와서 그 지혜의 눈을 뜨고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쪽으로 갔대요. 그러니 세상 만사가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오롯이 우리 가슴 속으로 담아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던 부분이 오롯이 그대로 존재로서 자연이라는 것과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돌아가는 그 본질에 대한 공부가 명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놓고 보면 명상이란 그 자연의 섭리, 자연의 본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글라스에 먼지도 제거하고 컬러도 벗겨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연습이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이 정말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서성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자연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자연과 명상이라는 두 단어, 두 내용이 둘이 아니고 결국 같은 거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가 자연을 닮아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지겹도록 2년이 넘게 다가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뭐 어디론가 지금 정신없이 예약하느라 바쁠 텐데 그러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이미 올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미 여름 들어와서도 보면 주말이나 시간 될 때 우리 주위에 그 하천 공원들 우리나라 요즘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죠? 하천 공원들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답함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힐링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치유하고 또 운동도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네, 하다가 보니 자연이라는 측면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일어나고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국내 쪽으로 돌아와서 하천길, 숲길, 뭐 올레길, 둘레길 많은 길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도 돌아다 보면 사람들의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게 물론 산에 가도 걷기 길이 있고 뭐 바다에 가도 걷기 길이 있지만 그래도 분리해서 본다면 산, 바다, 공원보다
오히려 극기 여행할 수 있는, 그게 바다가 됐든 산이 됐든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고 싶은 움직임에 대한 욕구 충족도 시켜주고 또 자연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포근함도 가질 수 있고 해서 극기 여행길, 극기 코스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극기 코스 중에서도 대부분들 우리가 자연 할 때 물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지만 왠지 제일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산, 숲 먼저 떠오르죠, 그죠? 네, 자연 그러면 바다만 먼저 탁 떠오른다기보다도 뭔가 산도 떠오르고 뭐 그다음 바다, 강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이렇게 가죠. 네, 이런 각도에서 산림에 대한 부분이나 산림을 관광 자원화하고 힐링 치유 효과를 준 게 아마 바다 쪽보다는 훨씬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청 쪽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뭐 자연휴양림이라는 것도 있고 산림욕장 있고 또 전국 곳곳에 펼쳐져 있는 숲길, 둘레길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못해 등산로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더더군다나 또 산림청뿐만 아니고 산림청이 가진 그 수목원, 수속 수련원 외에도 보면 관광공사에서 또 가봐야 될 곳, 명상 힐링 명소 이런 이름들로 한 100곳을 선정한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 같아요.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러니까 숲이, 산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정부나 단체들도 관심을 돌리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숲이,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는 측면에 보면 이래요. 이 암말기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학이나 약품 수술도 안 되는 분들이 어디 산으로 들어가시는 자연치유, 자연면역력. 근데 실제 그러다 낫다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의학적인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치유를 위해서 또 산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장기적인 극복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토록 숲이나 산림은 우리들에게 어떤 치유의 효과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의학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면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 보면 우선 현대 이 코로나19 오고 또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명상의 효과 시간에 돌아봤지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게 코티솔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과다하게 분비가 되죠. 뭐든지 과다하면 뭐예요? 독이 되잖아요. 예. 이게 과다하게 나오니까 이게 우울증 증세가 생긴다든지 노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숲이 이 코티솔에 대한 조절 억제 작용도 해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요. 예, 산길을 이렇게 쭉 걸으면 뭐예요? 포근해지죠. 네. 아기 때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포근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동수가 안정적이죠. 예, 뇌파에서도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베타파 상태에서 막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명상으로 들어가면 진폭이 점점 슬로우해져서 어떻게 돼요? 알파파 상태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세타파 상태로 내려가고, 이렇게 안정적인 분포를 보였죠. 그러니까 숲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검증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알파파 상태로 마치 명상할 때처럼 내려다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산림에서 주는 면역력 효과 중에서 NK 세포라는 게 있죠. NK 세포는 N은 내추럴, K는 킬러, 예. 자연적인 킬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요. 예. 자연
자연 살해? 자연 살해 세포. 뭐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자연 면역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NK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체가 가진 신비가 어마어마한 게 약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종양이 생기면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종양과 싸우기 위해서 NK 세포가 생성이 돼서 싸우면서 해들어가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많은 바이러스나 이 전염체가 들어오면 몸에서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몸이 약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는 살림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자연 보호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잖아. 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괴롭히기만 했잖아요. 그죠? 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토록 포근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자연, 그 속에서 그냥 평안히 쉬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역력 증강 효과도 주고, 그죠? 네, 거기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네,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 가만 앉아 있어도 여러 가지 주는 효과가 큰데, 걷다가 보면 근육 강화도 되고, 그죠? 심호흡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죠? 또 걷기, 명상까지 곁들여가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올해 휴가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숲길, 바닷길,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 최선의 마음 힐링, 몸 힐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서 관광공사에서 해마다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작년서부터는 코로나19가 횡행하다 보니까 타이틀 자체도 찾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2021 비대면 안심 관광지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복잡거리고, 예를 들면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분산되면서도 우리한테 그러한 힐링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들을 선정해서 인터넷 상에다가 올리고 있으니까, 뭐 관광공사가 돈 벌자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지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내 주위에 가보고 싶은 곳이, 가보지 못한 곳이 저렇게 많았구나라는 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에 질서라 해양수산부도 또 해양치유, 그러니까 산림치유하고 산림청에서 하니까 해양치유에서 뭐 어촌 뭐 체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다가 됐든 산이 됐든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풀고 너무 붐비는 곳보다는 주위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현장 쪽으로 다가가 본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숲이나 산을 보면서 자연이라는 그 말이 왜 지금 변형된 상태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자연과 함께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여러 책들 중에 정말 감명 깊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다시 나무를 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온 지는 몇 년 됐어요. 나왔는데 신준환 박사님이 쓰셨는데요. 전 국립수목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은퇴해서 나와 계신데요.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분 잘 모르기는 해도
정말 명상에서 주는 모든 것을 나무를 통해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진실이나 진리는 두 개일까요? 두 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해와 달이 부딪히거나 뭐 지구가 떨어지거나 하겠죠. 진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진리는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니까 어떤 쪽에서 접근해서 풀어가든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자연, 하나의 진리, 하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눈을 뜨고 가식 없이 내 생각을 버리고 보면 그때서 보이는데 여기서 보신 분, 저기서 보신 분이 결국은 만나더라는 거죠. 예. 이분은 숲을 오랫동안 평생을 나무, 숲과 함께 하면서 느낀 철학이 결국 이런 거예요. 상생이라는 그를 몸으로 느꼈다. 나무 위에 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무 사이에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결국 그 나무는 죽어간다고 보면 불행할 줄 모르겠지만 나무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계속 돌고 있을 따름이 있더라. 예. 싹이 나서 풀이 됐다가 나무가 됐다가 나무가 죽으면서 거름이 됐다가 이 거름은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싹을 피우는 영양분 역할을 하고 또 자기를 닮은 나무를 또 키워내잖아요. 네. 똑같은 세상의 원리라는 게 이거는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명상 시간에 분리,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신준환 박사님 또한 오랫동안 숲을 관찰하고 숲을 연구하고 나무와 함께 생활하면서 채택하신 부분이 상생, 더불어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가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감명 깊게 읽으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가지려고 하는 순간이 아니고 버릴 때가 정말로 아름다운 거다. 예, 나무에서 이런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봄 되면 이제 잎이 파릇파릇 나죠, 그죠? 예, 파릇파릇 나고 파릇파릇하면서 이 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도 뿌려줬고 햇빛도 줘서 광합성 뭐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잎이 성장을 합니다. 쭉 성장을 하고 이 실록의 계절,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완전히 성숙해지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잎이 우리 낙엽 보면 사람들이 환장하잖아요. 낙엽 보면 단풍 여행 가잖아요. 근데 잎이 핀다고 여행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뭐 녹음 좋기는 하지만 녹음 여행 이런 단어를 못 들어봤죠. 예, 단풍놀이 뭐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게 이분이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갖고 왔냐면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빛을 버리고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자기의 고집을 버렸을 때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되고 비로소 어른다움, 사람다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 나무에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치라는 거예요. 질나고 욕심부리고 집착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버리고 사라져 갈 때 정말로 비로소 빛이 나기 시작한다. 단풍이라는 그 멋진 부분을 내가 비로소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훌륭한 글들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한번 되새겨 봄직한 가르침이나 좋은 글들이 이 책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노자의 이 도덕경 속에서인가요? 예, 또 나오는 글귀가 이런 게 있었죠. 무자천서라는 없설무 자 글자자 천 하늘천 책서 숲을
무자천서라는 표현을 옛 어른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자가 없지만 하늘의 가르침을 주는 그 책이 숲이다, 산이다. 예, 우리 신유란 박사님께서 글 속에서 쓴 내용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러니까 이토록 진실이나 진리는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접근법에서 다가가든 결국 세상의 진실은 하나다. 예. 하나다. 예.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색깔을 입힌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유럽으로 과거로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로마의 그 황제 중에 유명한 그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명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화두로 잡는 거하고 너무나 같은 표현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명상록 중에 Everything we hear is an opinion, not a fact.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견해일 따름이지, 의견일 따름이지, 팩트,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의 견해야,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팩트란가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다. Everything we see is perceptive. perspective, not a truth, not the truth라고 또 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의 관점일 따름이지 진실은 아니다라는. 예. 뭔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숲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자연을 배워야 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봐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여기 대표로 와 계시는 방청객님들 이렇게 봅니다. 보면 제가 보죠. 네, 분명히 제가 봅니다. 제가 보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여사님은 저일까요? 저분일까요? 저분이 아니고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왜?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왜 우리는 괜히 어떤 사람 보고 그냥 화내고 그냥 밥맛이야 이러고 좋은 분이야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저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죠. 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그 대상 자체로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그 대상 객관적인 그 자체가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이 엄청나게 묻어나서 저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니까 짜증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아름다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보면 짜증나는 분이 되고 어떤 분이 보면 아름다운 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죠? 그냥 우리가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쁘다, 못났다. 근데 구구를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없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이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그래서 유식론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요. 그 명상에서 여러 가지 공부 중에 보면 이런 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 작용할 때 five sense, six sense, 오감, 뭐 육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안이비설신이 5가지죠. 예,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그죠? 거기다가 마지막 six sense로 가면 내 생각이 들어간 거야. 예,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5가지로 받아들인 거를 내 생각이라는 놈이 들어갔고, 거기까지가 육식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또 뭐가 일어나냐면 칠식이라는 놈은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미 있는 걸 5가지로 뭐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그걸 6번째 지 생각으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다가 들어가서 말라식 전부 자기 편의대로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 무조건 싫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명상록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던 게 과거나 현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는 내가 본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고 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본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 근데 저 사람이 아니, 그건 나였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미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그냥 쇼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이상한 괴물도 만들었다가 천사도 만들었다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거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엄청난 주제나 화두나 생각 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을 스승삼아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도록 맡겨뒀다가 자연이잖아요. 천지임 자연.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도록 맡겨뒀다. 자연이 장구한 이유는 그 중국 도덕경에서 또 나오는 얘기예요. 천지가 장구한 이유는 자기 고집이 없고 사사로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숲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무 낙엽이 막 져요. 지니까 집 마당을 막 귀찮고 어지럽잖아요. 그럼 성질내면서 막 싹싹 쓸어 가버려요. 쓸어 가버리면 어떻게 돼? 나무가 잎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뭘 해야 돼요? 나무 또 주려고 어디서 비료 사다가 그냥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떨어진 낙엽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 나무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 알아서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나무가 또 죽으면 어때? 죽으면 죽는 대로 이 나무는 또 더 큰 영양분이 돼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자기 해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끌어내가지고 그건 집착이었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바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자식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었던 거죠. 자식 어린애가 뭘 알아요. 그냥 우니까 그냥 밥 달라는 가 보다라고. 대부분은 맞죠. 엄마의 마음이란 거는 그죠. 저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식이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처럼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가르침이고 크게 주는 것이다. 어설프게 그냥 자기 해석 가지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은 게 후회스러워서 그런 건지. 그죠? 그래서 저 명상록의 저 어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명상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가시광선. 자연 속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광선의 범위는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자연광이 100%라면 참 사람이 대단하고 지 잘났다고들 얘기하지만 5%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 우리 대역에서 인간의 대역에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5%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5%밖에 못 받아들인 거를 가지고 오감 지나고 난 다음에 육감의 내 생각으로 막 바꿔놓고 이상하게 또 막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팩트란 거하고 진실이란 거하고는 멀리 동떨어져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명상 시간에 우리 같이 봤습니다. 2014년, 15년경에 그 온라인상을 달구었던 저게 무슨 색깔일까가 있었어요. 저게 뭐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 알약이 파란색, 회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의견이 갈려져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가면 지금 완전히 달라 보이는 저 색깔, 그 빛인지 그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해 가거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부분이 이동해 가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뭘 주고자 했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뇌가 만든 가상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라고 고집 부릴 수가 없는 이유 자체가 아까 오감을 통해 가지고 육감 가고 실식 가고 팔식 가면서 이상하게 왜곡된 것처럼 전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대상은 실제 저 대상이라기보다 나의 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그 무엇이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여기서 뇌가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심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환청, 환각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정도가 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다 뇌가 만들어낸 짓이잖아. 뇌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명상하려고 앉아 있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별 이상한 욕심이나 전혀 연관 안 되는 이상한 생각들,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까지 떠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난 지금 분명히 명상하려고 앉았는데 이상한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고 누구 못된 짓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영어에서 it rains라고 it winds라고 쓰죠.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it rains, it wins라고 쓰죠. it이라고 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왜 I think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 또한 잘못된 것 같다. it think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쓰는 의학자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뇌가 만들어낸 가상 속에 우리는 빠져 있다라는. 그래서 과거에 영화 보면 매트릭스 1 보면 그렇게 되네요. 컴퓨터의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는 마치 자기가 실제인 줄, 자기가 움직여가는 세상이 실제인 줄 하는 환각 속에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빨간 약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현실을 볼래? 아니면 파란 약 계속 먹고 그냥 해피하고 있을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매트릭스하고 다른가? 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매트릭스 속에서 사는 거하고 과연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명상을 합니다. 네. 자연을 담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자연을 배우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플레이어로서, 두어로서, 행위자로서 내가 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나의 주관, 나의 의식이 끊임없이 들어가 버려요. 예, 내려놓고 멈추고 고요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볼 때 나의 욕심도 가라앉고 울분도 모든 것도 사악한 마음도 가라앉고 떠오르는 잡생각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잖아요. 원래 하지 마라 하면 더 해. 그냥 생각하면 하도록 내버려 둬. 그리고 나는 뭘 한다 했죠? 호흡을 봐야지. 호흡으로 들어와서 들숨, 날숨으로 돌아오다 보면 다시 평온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삼매, 몰입이라는 경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눈이 열리더라.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의 눈이라고 그러죠. 네, 이 지혜의 눈이란 게 뭘 얘기를 하느냐? 지란, 지혜에서 지란 이러죠. 알지, 밑에 뭐예요? 날일, 태양이죠, 그죠? 태양 밑에 대상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보이죠? 정확하게 보이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고, 그게 자연,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간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뭘 열심히 외우고 배우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에서 그 지자가 그거였잖아요. 예, 태양 아래 훤히 비춰서 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는, 그게 지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명상, 이러한 자연을 닮아서 들어가서 가만히 그 자연, 본질의 특성을 놓고 보면 다 똑같아. 지수화풍이야. 예. 이 지수화풍은 불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고대 그리스에서도 철학자들이 세상은 모두 네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한 학파들도 있고, 그게 그럼 동서를 막론하고 그 가르침은 진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흙, 바람, 불, 물이 아닐 수는 있겠죠. 뭐 원자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네,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은 결국은 같아. 결국은 같기 때문에 구별 짓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나 가르고 나 욕심 들어가고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롭지 못하고 하잖아요. 나 또한 결국은 저렇게 자연으로 회귀할 것인데 어머니의 품속으로, 그죠? 영원한 어머니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건데, 마치 나무가 죽어서 다시 거름이 돼서 돌아가고 후세를 꽃피우고 이렇게 갔듯이, 그 이치만 알고 자연의 본성, 모든 존재의 본성이 같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남을 탓하고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순간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 부질없는 거, 이걸 갖고 내가 왜 저 큰 어마어마한 대자연 앞에서 요만한 거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안아주면, 그죠? 결국은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같은 본성을 가졌으므로 서로가 아끼고 가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없으면 더 큰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또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서로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편견이나 고집이나 욕심을 버리고 놓고 보면 다 똑같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행동으로 나오다 보니 살인 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욱 나오려고 욱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서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라앉히다 보면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맑은 물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오고 미워할 그 무엇도 없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봅니다. 네. 올여름 번잡한 곳, 그리고 해외 못 간다고 원망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자연, 숲길, 바닷길과 함께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찾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역대 어느 시절보다도 더 훌륭한 행복한 휴가를 맞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3분 명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던 일 멈추시고요. 허리를 세우시고 자리에 앉으신 분들 허리를 세우시고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뗍니다. 허리를 기대지 마시고 다 함께 명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습니다. 크게 3번 쉼 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어오는 호흡을 따라 사랑과 연민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돌아나가는 호흡을 따라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이웃과 대자연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고요합니다. 감미롭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